최경영의 최강 시사. 조응천의 좋은 정치. 네,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 주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가 대선 직전이었고, 네. 예, 그때까지는 좀 희망이 있었는데 마지막 정말 예. 짠을 때였습니다. 예. 지금 뭐 대선 후에 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예,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비대위 처음에 이제 출범할 때 박지원 씨 영입하고 뭐 이래서 분위기가 약간 좋다가 뭐 지금은 글쎄요, 뭔가 논란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논란이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뭐 아무래도 좀 아직 가진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당내 현안들은 좀 이따 여쭤보고요. 일단 뭐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신임 총리,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정말 역대급 여소야대니까 국회 인준을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선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저 총리서부터 딱 막혀버리면 그다음에 강요 그렇죠. 임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총리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자. 당신네들 저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던 분, 당신네들이 추천해가지고 극구 그렇게 밀었던 분을 지금 진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와가지고 비토하는 거는 자가당착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좀 거부하기 힘들 건 아닌가. 그런 국회 인준을 염두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한 그런 인선 아닌가. 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한 인선이네요.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각 구성을 그렇죠. 조속히 하고 예. 빨리 새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는 찾았다. 뭐니 해도 예, 총리고 예. 또 그걸 풀 열쇠가 예. 한덕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집무실 이전의 그 어떤 이슈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을 차츰 만회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 쪽은. 네. 예. 그런데 뭐 계속 그 다음에도 나오는 이슈가 뭐 김정숙 여사 옷 얘기라든가. 아, 그렇죠. 또 뭐 저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그렇죠. 예.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어서. 그러니까. 예. 뭐 새 정부의 뭐 정책 방향 비전 뭐 5년의 청사진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기억나는 게 예. 없잖아요. 없어요. 예,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연 말단적인 전투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야권에서 했었던 그 행태 방식.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차분하게 지금 만회해 간다. 저는 거기 동의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런 행태는. 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랄지 뭐 이런 것들. 네. 예. 거기다가 언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시가 돋쳐 있고 예, 듣기가 좀 불편해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사람들이면은 조금 그래도 품 넓게 조금 예. 여유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다? 날석에 좀 박하게. 예, 박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주겠다는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복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게 연장선상으로 다 보시는 겁니까? 가령 이제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랄지 그 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 대통령 동생의 동창 논란 그 다음에 김혜경 씨 법인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뭐 김혜경 씨가 네. 그 2월 초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수사 감사를 통해 가지고 대선 후라도 받겠다. 다 밝혀지길 원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터기 때문에 지금 뭐 수사를 하는데 협조 못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예. 뭐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선거 진 쪽만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냐 검찰 경찰이. 선거 이긴 쪽은 그러면 뭐 면죄부가 지금 주어지는 것이냐 그게 법치주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범죄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법화 물론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그 주가 조작 같은 거는 그건 정말 자본시장의 근저를 흔드는 그렇죠. 대단히 큰 만약에 인정된다면 큰 범죄입니다. 그 미국 같으면은 인정되면 종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은 IPO를 어떻게 할 것이며 증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벤처를 어떻게 인큐베이팅 할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소환했다는 얘기 전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그러면 영원한 충견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지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검찰 소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이건 그렇죠. 또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 이후에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양쪽 진영에 꽤 많거든요. 사건들이. 그러면 그거 같이 좀 해줘야죠. 그 6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랄까요 5월 10일인가요?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뭐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물론 집무실 이전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6일 지방선거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만 보자면 그 대통령 선거에 이긴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열세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밖에서 봤을 땐 어떻게 보세요? 안에서 아무래도 그 대선 결과가 그동안에 5년에 대한 평가가 집약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단기간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원래 통상적으로 하면은 저 이긴 쪽 여당 쪽 새로 여당 쪽 혹은 당선인 쪽은 굉장히 좀 진취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제를 발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진 쪽인 우리 쪽은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복수열전 비슷한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윤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여론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낮죠. 그리고 또 저희도 그러면 잘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도대체 진 쪽이 왜 저러냐. 라고 하니까 지금 비등비등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뭐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그거는 이제 선거 막판에 나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본 정치학자들도 많고 그런 거는 빨리빨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 정말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에서 유의미하게 저희가 그래도 정치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제라고 봐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계속 이거 하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 지방선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티복싱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껴안기 클린치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이 문제가 거대 양당 체제, 적대적 공생관계 여기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이 거대 양당 체제를 깨서 다당제로 가고, 저 발목만 잡으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이 잘못된 구조를 깨자. 잘하지 않으면은 도태되는 이런 새로운 경정 체제로 만들자. 지금이 찬스다. 약속했다. 국민들도 이걸 원한다. 그런데 왜 안 하냐. 당신들은 안철수 위원장 새 정치하겠다고 했잖냐. 당신 필생의 수건 사업인데 이거 도대체 입장이 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내대표들 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접점이 좁아지지 않으니까 예. 드디어 이제 우리 여당 의원들이 91분인가요? 서명을 하고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예.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이번에 다당제 정치개혁에 그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정치 풍토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80석 정도 되는데 네. 정말 명분이 있다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행 처리를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이거는 강행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승리로 귀결이 될 만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착한 강행 처리다. 예.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만악의 근원이 저는 양당제에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서울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사출론이 거론됐다가 네. 주소지 옮기기 직전부터 출마 선언 직후부터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우상호, 그다음에 김민석, 당내 그 중진 의원들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 못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특정인에 대한 예.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그걸 좀 예. 양해 말씀 좀 올릴게요. 예. 다만 그 전에 좀 송 대표의 서울 출마에 대해서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예. 예. 뭐 그 전에 한 언행 예. 그리고 대선 패배한 대표 또 586 용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인천을 주된 무대로 하다가 또 갑자기 서울로 주소 옮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자연스럽다. 예. 뭐 그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뭐 그 생각은 바뀐 게 없으니까요. 예. 경기도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 상황은 김동연 새물결 대표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각종 여론조사 보니까 벌써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앞서는데 네. 그게 뭐 오차범위 내에 거의 붙었죠. 네. 뭐 앞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갔다. 예.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저도 뭐 경기도민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자족 기능이 서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돼야 되고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가족들, 예. 가족들의 그 정주 여건이 또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의 종속적으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가냐. 서울과 얼마나 가깝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하지 않도록끔 경기도가 갑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을로서 모든 정책이 짜져 있고 또 집값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경기도민들도 점차적으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예.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네임드 후보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비대위원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지도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선 룰과 관련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교황 뽑는 방식으로 하자. 심층 면접 조사를 해서 뭐 끝까지 누구를 한 명을 뭐 추대를 하든지 뭐 뽑아보든지 뭐 이러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5대5가 김동연에게 불리하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우선 서울에는 예. 출마 의사를 피력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 출마하겠다라고 해야지 교황 방식이든 뭐든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분이 아직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건 전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FGI를 하는 거는 뭐 지금 서울시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참고 자료만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5대5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해당 선거구의 특성 그리고 승리 전략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당사자 간의 합의, 동의 뭐 이런 것들이 또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안민석, 염태영 후보, 예비 후보 이분들이 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어쨌든 예. 뭐 가장 큰 중요한 건 승리니까요. 예. 그리고 이재명 고문이 그 언론 보도에 자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저 송영길 대표 차출론이랄지 김동연 경기지사 예비 후보에 이재명의 명십이 반영돼 있다. 이거는 맞습니까? 제가 뭐 이재명 후보와 정말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뭐 그렇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뭐 대리 정치하고 뭐 그럴 만큼 느긋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지. 예. 예. 그건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 네.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당권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로스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다음 총선도 제대로 치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뭐 자꾸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기 등판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당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급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쓸 수는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예, 소 잡는 칼로 닭을 막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다. 예, 그렇게 막 쓰다 보면은 정치적인 자산을 너무 빨리 소진할 수가 있다.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없다.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의 용처는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고 네.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자신의 스케줄이 다 있을 거니까 예. 좀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응천의 좋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